안개 속에서 그를 봤을 때 나는 알았다. 과거의 저 나잖아? 청년은 50년 전의 나였다. 당자는 혈기왕성하고 자신감 넘치고 아직 인생의 무게를 모르는 돌아가지 마. 그 길로 가면 후회하게 돼.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도 그때 듣지 않았으니까.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문이 떠진다. 75년을 살다 보니 몸이 알람 시계보다 정확해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하늘. 하지만 동쪽 끝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빗줄기가 보인다. 오늘도 좋은 날이군. 중얼거리며 운동복을 꺼냈다. 회색 추리닝. 10년째 입는 옷이다. 해지고 낡았지만 편했다. 요즘 젊은 것들이 입는 요란한 운동복보다 훨씬 낫다. 세수를 하고 물을 한 잔 마셨다. 무릎에 팥을 붙이고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모든 게 의식처럼 정해진 순서대로. 현관문을 열고 나섰다. 새벽 공기가 폐를 채웠다. 차갑고 맑고 깨끗했다. 이 시간의 공기는 특별했다. 아직 세상이 깨어나기 전, 오염되기 전의 공기. 아파트 단지를 나섰다. 경비원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다. 나도 말이 없었다. 매일 보는 사이라 인사는 눈빛으로 충분했다. 5년 전 아내가 죽고 나서 시작한 습관이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던 사람. 밥을 지어주고 잔소리를 하고 가끔 웃어주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진 아침은 너무 조용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시작했다. 산책을.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생각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5년이 지났다. 이제는 습관이 됐다. 아니, 의식이 됐다. 이걸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는 것 같았다. 산책로 입구에 도착했다. 이 동네는 옛날 개발된 곳이라 아직 자연이 많이 남아 있었다. 아파트 단지 뒤편으로 작은 산이 있고 그 산자락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다. 3km 정도 되는 코스. 천천히 걸으면 1시간쯤 걸린다. 나무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관절염. 의사는 무리하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무리하지 않으면 뭘 하란 말인가. 집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라고. 그건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다름없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게 내 인생이었다.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40년을 일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도 큰 실패를 겪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가족을 먹여 살리며 나이를 먹었다. 아들 둘을 키웠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도 봤다. 아들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자주 오지 못했다. 명절에 얼굴 보는 게 전부였다. 괜찮았다. 그들도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휴. 숨을 고르며 계단을 다 올랐다. 본격적인 산책로가 시작되는 지점이었다. 평탄한 글길. 양옆으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다. 걷기 시작했다. 규칙적인 발걸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리듬이 생겼다. 호흡도 고르게 맞춰졌다. 들숨, 날숨, 들숨,
날수.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졌다.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빗줄기. 아름다웠다. 이 순간만큼은 평온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지금 이 걸음, 이 호흡에만 집중했다. 1km쯤 걸었을까? 벤치가 보였다. 항상 쉬는 지점이었다. 앉아서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매일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날짜, 날씨, 기분. 간단하게 몇 줄씩. 2025년 10월 16일. 맑음. 기분 보통. 펜을 들고 쓰려는데 손이 떨렸다. 이런. 요즘 손떨림이 심해졌다. 파킨슨병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고 의사가 말했다. 더 지켜봐야 한다고. 약을 먹고 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겨우 글씨를 썼다. 예전처럼 뽀박또박하지 못했다. 삐뚤빼뚤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혀를 찼다. 수첩을 덮고 다시 가방에 넣었다. 일어서려는데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 규칙적이고 빠른. 고개를 들었다. 조깅하는 젊은이였다. 2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남자. 이어폰을 끼고 땀을 흘리며 달리고 있었다. 내 앞을 스쳐 지나갔다. 인사도 없었다. 눈빛도 주지 않았다. 그저 장애물을 피하듯 옆으로 비켜 달려갔다.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나도 저랬지. 젊었을 때는 노인들이 보이지 않았다. 걸림돌처럼 느껴졌다. 느리고 답답하고 방해되는 존재들. 이제야 안다. 그때의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일어섰다.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책로는 계속 이어졌다. 완만한 오르막, 완만한 내리막. 나무들 사이로 아파트들이 보였다. 문명과 자연의 경계. 2km 지점. 작은 약수터가 있었다. 여기서도 항상 멈춰 물을 마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 수돗물보다 훨씬 맛있었다. 물을 한 바가지 떠서 마셨다. 시원했다. 얼굴에도 끼얹었다. 기분이 상쾌해졌다. 좋아. 다시 걷기 시작하려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주위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새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바람 소리도 없었다. 아까까지 저 멀리서 들리던 도로의 차 소리도 사라졌다. 뭐지? 주위를 둘러봤다. 별다른 게 보이지 않았다. 나무, 글길, 약수터. 다 똑같았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공기가 무거워진 것 같았다. 숨쉬기가 조금 답답했다. 기분 탓인가? 다시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다.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됐다.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나이 들어서 이상한 거 느끼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다. 그리고 안개가 나타났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앞이 뿌옇게 흐려졌다. 하얀 안개가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나를 감싸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멈춰 섰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개가 점점 짙어졌다. 3m 앞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희미한 그림자로만 보였다. 이상한데. 아침 일기예보를 확인했다. 맑음이었다.
안개주의보 같은 건 없었다. 그런데 이 안개는 뭐지? 뒤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뒤도 안개로 가득했다. 어느 쪽이 온 길인지 근간이 되지 않았다. 진정해.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당황하면 안 됐다. 이 산책로는 5년 동안 매일 걸은 길이다. 눈 감고도 걸을 수 있다. 천천히 걸었다. 손을 앞으로 뻗어 나무를 더듬으며 발밑을 조심하며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다. 한 발, 한 발.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다. 10분, 20분, 1시간. 그때 빛이 보였다. 안개 너머로 희미한 불. 저기, 그쪽으로 걸어갔다. 불빛이 점점 커졌다. 가로등 같았다. 안개를 뚫고 나왔다. 그리고 멈춰 섰다. 여기가 어디지?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믿을 수 없었다. 낡은 주택가였다. 슬레이트 지붕, 좁은 골목길, 나무 전봇대. 1970년대, 아니 1980년대 초반쯤의 풍경. 이럴 수가. 천천히 걸었다. 골목을 따라. 모든 게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이곳을 안다. 이곳을 알고 있다. 골목 끝에 작은 슈퍼가 보였다. 행복 슈퍼라는 간판.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간판. 행복 슈퍼. 입 밖으로 말이 새어나왔다. 이곳은 40년 전 내가 살던 동네였다. 아니, 정확히는 43년 전.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살던 연립주택이 이 근처에 있었다. 가난했다. 월급이 적었고 아내는 아이를 키우느라 일을 못했다. 매달 월세 걱정에 잠을 설쳤다. 하지만 행복했다. 젊었으니까. 미래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돼. 이 동네는 30년 전에 재개발됐다. 모두 허물어지고 아파트가 들어섰다. 지금은 흔적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여기가 그대로 있지? 꿈인가? 뺨을 꼬집었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대체 그때 누군가 걸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다.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 경쾌한 발소리. 남자가 나타났다.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씩씩한 얼굴. 내 심장이 멎었다. 저 남자를 안다. 저 얼굴을 안다. 나. 저건 나였다. 43년 전의 나. 32살. 회사에 입사한 지 3년째. 첫 아이가 태어난 해의 나. 남자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 그저 앞만 보고 씩씩하게 걸어갔다. 잠깐. 나는 소리쳤다. 남자가 멈춰 섰다. 천천히 돌아봤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젊은 나와 늙은 나. 누구세요? 젊은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힘차고 또렷했다. 내 목소리였지만 지금의 쉰 목소리와는 달랐다. 나는 대답이 목구멍에 걸렸다. 뭐라고 해야 할까? 나는 당신이라고. 43년 후에 당신이라고? 할아버지. 길을 잃으셨어요? 젊은 내가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표정. 낯선 노인을 보는 젊은이의 예의 바른 태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것 같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친절했다. 내가 이렇게 친절했던가? 기억이 나지 않았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걸지도 모른다. 자네는 어디 가는 길인가? 출근하려고요. 회사가 여기서 버스로 1시간 거리라서. 회사. 젊은 내가 시계를 봤다. 죄송한데 급해서요. 근처에 파출소가 있으니까 거기 가시면 경찰관이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려 했다. 잠깐. 나는 그의 팔을 붙잡았다. 젊은 내가 놀라 나를 쳐다봤다. 왜 그러세요? 자네, 지금 행복한가? 이상한 질문이었다. 젊은 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갑자기 왜? 대답해주. 지금 자네는 행복한가? 젊은 내가 잠시 생각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행복합니다. 아내도 있고 얼마 전에 아들도 태어났고 회사 일은 힘들지만 괜찮아요. 제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으니까.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그랬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밤을 새워 일해도 주말에 쉬지 못해도 괜찮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며 자네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가? 후회요? 지금 자네가 하는 선택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은가? 젊은 내가 미간을 찔끔했다. 할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승진 제의를 받을 거야. 3년 후에. 젊은 내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 승진을 받으면 자네는 더 바빠질 거야. 야근이 늘어나고 주말 출근이 많아지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겠지. 그거 그래도 받을 거야.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애들 학원비, 집값, 부모님 병원비, 모든 게 자네 어깨에 얹혀 있으니까. 젊은 내가 한 발 물러섰다. 당신은 대체. 그리고 10년 후 자네는 깨닫게 될 거야. 아들이 자네를 피한다는 걸. 아빠가 무섭다고. 항상 화난 얼굴이라고. 그만하세요. 젊은 내가 소리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죠?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미안하네. 하지만 이것만은 꼭 말해주고 싶었어. 뭘요?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가족을 잃지 말게. 젊은 내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도 중요하지. 돈도 중요하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야. 그걸 놓치면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 할아버지, 당신은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알아.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너무나 잘 알지. 젊은 내가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뭔가 느낀 것 같았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은 표정. 당신은 설마. 그때 멀리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여보. 여자 목소리. 젊고 밝은 목소리. 골목 저편에서 한 여자가 뛰어왔다. 20대 후반의 여자. 긴 생머리. 수수한 원피스. 손에는 도시락을 들고 있었다. 당신 도시락 놓고 갔잖아. 심장이 멎어졌다. 아내였다. 젊은 날의 아내. 아, 미안. 급해서 깜빡했네. 젊은 내가 도시락을 받았다.
아내가 숨을 헐떡이며 웃었다. 항상 그렇잖아. 아침마다 뭔가 빠뜨리고. 미안해. 괜찮아. 그래도 꼭 챙겨 먹어야지.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 아내가 젊은 나의 옷깃을 매만졌다. 다정한 손길.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저랬었지. 저렇게 다정했었지. 언제부터 변한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서로에게 무심해진 걸까? 아내가 나를 발견했다. 어머, 어르신.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했다. 예의 바른 미소.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당신, 이분 아세요? 아내가 젊은 나에게 물었다. 아니, 길을 잃으신 것 같아서. 아이고, 그럼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어르신,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내가 내게 다가왔다. 환한 미소, 주름 없는 얼굴.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 여자를 안다. 너무나 잘 안다. 50년을 함께 살았다. 두 아들을 낳고 온갖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다. 그리고 5년 전 폐암으로 죽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순간 그녀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먼저 가서.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울기만 했다. 그녀가 덧붙였다. 우리 행복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냥 익숙했던 걸까? 어르신, 아내가 내 어깨를 살짝 흔들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미안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네?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정말 눈물이 났다. 멈출 수 없었다. 아내가 당황했다. 젊은 애도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르신, 일단 앉으세요. 여보, 물 좀 사와. 젊은 내가 슈퍼로 뛰어갔다. 아내가 내 팔을 잡아 근처 벤치로 데려갔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 50년 전에도 그랬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여자는 옆에 있었다. 말없이 지켜봐주고 때론 등을 토닥여주고. 하지만 나는 뭘 해줬을까? 돈을 벌어다 줬다. 지붕을 제공했다. 식탁을 채웠다. 그게 다였을까?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 연락처 아세요?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 가족.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다 떠났어. 네. 아내는 죽었고 아들들은 멀리 있고. 아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지. 무슨 말씀을. 함께 있을 때 소중한 줄 몰랐어. 일이 더 중요했어. 성공이 더 중요했어. 그러다 보니 말이 끊겼다. 젊은 내가 물을 들고 돌아왔다. 페트병을 건넸다. 여기요. 고맙네. 물을 마셨다. 차가웠다. 젊은 내가 아내 옆에 앉았다. 둘이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참 아이러니했다. 젊은 날의 나와 아내가 늙은 나를 걱정하고 있다니. 할아버지, 젊은 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까 하신 말씀 진심이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돈보다, 성공보다, 명예보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이지. 젊은 내가 아내를 바라봤다. 아내도 그를 바라봤다. 둘이 손을 맞잡았다. 알겠습니다. 젊은 내가 말했다. 명심할게요. 제가 그걸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네.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일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보, 아내가 젊은 나의 손을 꼭 쥐었다. 우리 행복하게 살자. 돈이 조금 부족해도, 집이 조금 좁아도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 그러자. 젊은 내가 아내를 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다. 저렇게 되길 바랐다. 저렇게 살길 바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승진 제의를 받았고 더 바빠졌고 가족과의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내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외로워졌다. 그리고 나는 그걸 외면했다. 일이 중요하다는 핑계로. 할아버지, 젊은 내가 나를 일으켜 세웠다.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아니, 괜찮네. 아니에요. 이 상태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자네 회사는 오늘 하루쯤은 늦어도 괜찮아요. 젊은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할아버지가 아까 해주신 말씀 잊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네요. 나는 그를 바라봤다. 달라졌다. 분명 뭔가 달라졌다. 아까의 급한 표정이 사라졌다. 대신 여유로운 미소가 있었다. 고맙네. 셋이서 골목을 걸었다. 젊은 내가 내 팔을 잡아줬다. 아내가 반대편을 잡아줬다. 따뜻했다.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였을까? 골목을 지나 큰 길로 나왔다. 낡은 버스 정류장이 보였다. 할아버지, 여기서 어느 버스를 타시면? 젊은 내의 말이 끊겼다. 정류장 너머로 안개가 밀려오고 있었다. 아까 그 안개, 하얀, 짙은 안개, 저게 뭐지? 아내가 놀라 말했다. 안개가 순식간에 우리를 감쌌다. 어머, 여보, 내 손 잡아. 젊은 내와 아내가 서로를 붙잡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다. 안개 속에서 점점 흐려지는 모습. 할아버지, 젊은 내가 나를 찾으려 손을 뻗었다. 나는 뒤로 물러섰다. 잘 살게. 네? 뭐라고 하셨어요? 행복하게 살라고.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안개가 더 짙어졌다. 더 이상 그들이 보이지 않았다. 아내를 사랑해줘. 매일 말해줘. 아들들과 시간을 보내줘.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목소리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나도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눈을 떴다. 산책로였다. 낯익은 흙길, 낯익은 나무들. 안개는 걷혀 있었다. 맑은 아침 공기가 배를 채웠다. 꿈이었나? 일어섰다. 몸이 뻐근했다. 벤치에서 잠든 것 같았다. 시계를 봤다. 새벽 6시 30분. 1시간 반이나 지났다. 이런. 서둘러 산책로를 내려갔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다. 방금 본 게 뭐였을까? 꿈, 환상, 아니면 아파트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다. 텅 빈 거실, 혼자인 집,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만약 진짜였다면, 만약 젊은 내가 내 말을 들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까? 휴대전화가 울렸다. 큰아들이었다.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버지, 오늘 시간 되세요? 오늘. 네.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같이 저녁 먹을까 해서요. 심장이 뛰었다. 정말. 네. 아버지 괜찮으시면. 괜찮지. 당연히 괜찮지. 그럼 6시에 모실게요. 알았다. 알았어.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전화를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왜 갑자기? 혼잣말을 하다 멈췄다. 혹시 바뀐 걸까? 젊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다르게 살았다면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을까? 말도 안 돼.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이 싹 텄다. 어쩌면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인생도. 내내 진정이 되지 않았다. 아들과의 저녁 약속. 3년 만에 처음이었다. 아니, 정확히는 명절을 제외하고 처음이었다. 명절에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거니까. 의무감으로.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들이 먼저 연락했다.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했다. 정말 바뀐 걸까?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면도를 했다.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다. 낡았지만 정갈한 옷. 5시 30분.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렸다. 일찍 나온 것 같았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조바심이 났다. 6시 정각. 아들의 차가 들어왔다. 검은색 세단. 아들이 운전석에서 내렸다. 아버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40대 중반이 된 아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그래, 왔구나. 할아버지. 뒷좌석에서 손주들이 뛰어내렸다. 8살 손녀, 5살 손자.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손녀가 내 허리를 안았다. 손자도 따라서 안았다.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할아버지도 보고 싶었단다. 며느리도 인사했다. 예의 바른 미소. 아버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고맙네. 오느라 힘들었지. 아니에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서요. 차에 탔다. 손주들이 양옆에 앉았다. 손녀가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 고기 먹으러 가요. 그래, 좋겠구나. 아빠가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갈비집 예약했대요. 아들이 백미러로 나를 봤다.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 예전에 좋아하시던 그 집이요.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 집을. 목이 맸다. 그 집은 20년 전 아들이 대학 합격했을 때 갔던 곳이었다. 가격이 비싸서 망설였지만 아들을 위해 삿을 부렸었다. 그 후로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돈도 아까웠고 혼자 가기엔 쓸쓸했고 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고맙다. 식당에 도착했다. 예전 그대로였다. 간판도 내부도 세월이 멈춘 것 같았다. 자리에 앉았다.
아들이 메뉴를 주문했다. 갈비, 냉면, 여러 반찬들. 애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할아버지, 맛있게 드세요. 손주들이 깎듯이 인사했다. 그래, 너희도 많이 먹어라. 고기가 나왔다. 아들이 직접 구웠다. 예전엔 내가 구웠었는데 이젠 역할이 바뀌었다. 아버지, 드세요. 잘 구워진 고기를 접시에 올려줬다. 정성스럽게 고맙다. 한 점 먹었다. 맛있었다. 아니, 맛있는 것 같았다. 눈물이 나서 잘 모르겠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그래. 그냥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거짓말이었다. 고기 맛이 아니었다.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서 울고 있었다. 할아버지, 울어요. 손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할아버지 눈에 먼지가 들어갔나 봐. 손자가 티슈를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요. 고맙구나. 티슈로 눈물을 닦았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소처럼 매일 산책하고 집에서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익숙해졌어. 아버지, 아들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때요? 뭐,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버지 혼자 두는 게 맞나 싶어서. 우리 집에 방도 하나 비어 있고 심장이 뛰었다. 아니야, 괜찮아. 자네들도 바쁜데.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제가 그동안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 많이 외로우셨을 텐데. 저는 일만 핑계대고.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네. 아버지도 자네가 어렸을 때 일만 했거든. 자네랑 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 그러니 자네가 나한테 무심한 것도 당연한 거야. 아들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났어요. 뭐가? 예전에 누군가가 제게 해준 말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일보다, 돈보다, 모든 것보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잘 기억이 안 나요. 꿈에서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나는 아들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바뀌었다. 정말로 바뀌었다. 젊은 내가 내 말을 들었고 다르게 살았고 그 결과 아들도 달라진 것이다. 아버지? 아, 미안. 그냥 고마워서. 제가 더 감사하죠.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손주들이 제잘거렸다. 할아버지, 우리 집 오시면 같이 놀 수 있어요. 맨날 할아버지 이야기해요. 그래. 할아버지 이야기를? 네. 아빠가 할아버지가 옛날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얘기해 줬어요.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이 쑥스럽게 웃었다. 애들한테 아버지 자랑 좀 했어요. 가난했지만 우리 3형제를 대학까지 보내셨다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눈물이 또 났다. 자랑할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저한테는 최고의 아버지세요. 민수야. 네.
아버지,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식사를 마쳤다. 배가 불렀다. 마음도 따뜻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아들이 내 팔을 잡아줬다. 아버지, 천천히 가세요. 그래. 그리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거. 아버지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집에 돌아왔다. 아들이 현관까지 바래다 줬다. 아버지,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말에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이 안아줬다. 따뜻한 포옹. 차가 떠났다. 나는 한참을 서서 그 차를 바라봤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바뀐 걸까? 안개 속에서 만난 젊은 내가 내 말을 듣고 다른 선택을 했을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걸까? 시계를 봤다. 새벽 4시. 일어났다. 어차피 잠이 안 왔다. 운동복을 입었다. 산책을 가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안개가 다시 나타날까? 혹시 또 다른 시간을 보여줄까? 새벽 5시. 집을 나섰다. 경비원 아저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은 일찍 나오시네요. 그냥 잠이 안 와서. 산책로에 도착했다. 어둠이 짙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계단을 올랐다. 숨이 찼다. 어제보다 더 힘들었다. 플랫폼에 도착해 걷기 시작했다. 한적했다. 아무도 없었다. 나무들만이 바람에 흔들렸다. 1km, 2km.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안개가 안 나타나는구나. 실망했다. 아니, 안심했을까? 3km 지점. 거의 끝이었다. 그때 바람이 멎었다. 새 소리가 멈췄다. 또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안개가 밀려왔다. 이번엔 더 빨랐다. 순식간에 사방을 감쌌다. 온 거야.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었다. 몇 분을 걸었을까? 안개가 걷혔다. 그리고 나타난 풍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병원이었다. 현대식 대형 병원. 유리로 된 외벽. 깨끗한 로비. 여기는 병원 입구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가 보였다. 어서 오세요. 간호사가 인사했다.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서울대병원. 아내가 죽었던 곳. 2년 전 폐암 말기로 입원했던 곳. 혹시 환자 찾으려고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영이요. 아내의 이름.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이영이 환자분. 7층 702호실에 계시네요. 지금도요? 네. 오늘 오전에 입원하셨어요. 오늘. 2년 전이 아니라 오늘.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아내를 보게 되는 걸까? 살아있는 아내를? 7층에 도착했다. 복도를 따라 걸었다. 702로. 문 앞에 섰다.
손이 떨렸다. 노크했다. 들어오세요. 낯익은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 문을 열었다. 병실 안.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보였다. 하지만 아내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였다. 30대쯤 돼 보이는.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여자를 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얼굴을 안다. 혹시 당신? 여자가 이상한 표정으로 나를 봤다. 할아버지,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대 후반의 남자. 수척한 얼굴. 피곤한 눈빛. 여보, 내가 왔어. 남자가 말을 멈췄다. 나를 봤다. 당신은? 나는 그 남자를 알아봤다. 나였다. 지금의 내 나이가 아닌 5년 전의 나. 70살의 나. 당신 누구시죠? 2년 전에 내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깨달아 버렸으니까. 이곳은 5년 전이 아니었다. 이곳은 만약의 세계였다. 만약 내가 젊었을 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가족을 더 사랑했다면, 아내는 더 오래 살았을까? 행복했을까? 아니야. 뒤로 물러섰다. 2년 전에 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미안해. 나는 병실을 뛰쳐나갔다. 복도를 달렸다. 계단을 내려갔다. 로비로 나왔다. 그리고 다시 안개가 밀려왔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산책로 벤치에 앉아 있었다. 해가 떠올랐다. 아침이었다. 또 꿈이었나?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다. 방금 본 게 뭐였을까? 만약의 세계.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미래. 도대체 이 안개는 뭔가? 일어서려는데 옆에 누군가 앉았다. 깜짝 놀라 돌아봤다. 노인이었다. 나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90은 넘은 것 같았다. 놀라셨군요. 노인이 온화하게 웃었다. 당신은 저를 기다리셨죠? 뭐라고요? 노인이 안개가 걷히는 산책로를 바라봤다. 안개 속에서 시간을 여행하는 당신은 제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당신은 대체? 저요. 노인이 나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당신입니다. 95살에. 95살에. 나 말이 안 됐다. 지금 내가 75살이 20년 후의 나란 말인가? 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안개 때문입니다. 노인이 주변을 둘러봤다. 이미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었다. 이 안개는 특별합니다. 시간의 경계를 허무는 안개죠. 시간의 경계. 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안개는 당신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나도 따라 일어났다. 같이 걸으시죠. 둘이서 천천히 산책로를 걸었다. 노인의 걸음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당신은 43년 전에 당신을 만났습니다. 그래요. 젊은 나를 만났어요. 그리고 조언을 했죠. 가족을 더 사랑하라고. 어떻게 알아요? 제가 당신이니까요.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20년 전에 노인이 멈춰 섰다. 벤치를 가리켰다. 여기서 쉬시죠. 앉았다. 노인도 옆에 앉았다. 20년 전 75살이었을 때 저도 이 안개를 만났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당신처럼 젊은 시절의 저를 만났죠. 그리고 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럼 제가 만난 것 순환입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젊은 당신에게 한 조언은 사실 20년 후에 당신이 당신에게 했던 조언이에요. 그리고 20년 후 당신도 젊은 당신에게 같은 조언을 하게 될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건가요? 아니요. 노인이 고개를 저었다. 매번 조금씩 바뀝니다. 당신이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았죠. 네, 그게 변화입니다. 20년 전에 저는 그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들이 연락하지 않았으니까. 왜죠? 제가 조언을 덜 진심으로 했었나 봅니다. 아니면 젊은 제가 덜 받아들였거나.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더 간절했고 더 진심이었죠. 노인이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그래서 바뀐 겁니다. 조금씩이지만 확실하게. 그럼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 건가요? 노인이 잠시 침묵했다. 그거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선택. 네. 안개는 기회를 줍니다. 하지만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죠.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슨 대가요?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아침 하늘. 시간입니다. 시간. 당신이 과거를 바꾸려고 할 때마다 당신의 시간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제 남은 시간이요? 네. 안개 속에서 당신이 보낸 시간만큼 당신의 수명에서 차감됩니다. 숨이 막혔다. 그럼 제가 젊은 날을 만났을 때 1시간쯤 있었죠. 그럼 당신의 수명에서 1시간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30분, 총 1시간 반이 당신 수명에서 사라졌어요. 손이 떨렸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어요? 말해줘도 당신은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노인이 쓸쓸하게 웃었다.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특히 후회가 많은 사람에겐. 그럼 당신은 얼마나 많이 들어갔나요? 많이요. 너무 많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어요. 1시간, 2시간.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죠. 더 많이 바꾸고 싶었어요. 아내와의 관계, 아들들과의 관계, 제 커리어까지. 그래서요? 5년을 썼습니다. 네. 제 수명에서 5년을 과거를 바꾸는 데 썼어요. 노인이 나를 봤다. 깊게 패인 주름, 움푹 들어간 눈. 그래서 저는 90살까지밖에 못 삽니다. 90살? 원래는 95살까지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5년을 안개에 써버렸죠. 하지만 지금 당신은 95살이라고 했죠. 노인이 미소 지었다. 슬픈 미소. 거짓말입니다. 저는 90살이에요. 하지만 당신에겐 95살의 제가 필요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무슨 안개는 환영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보고 싶은 것을, 혹은 봐야 하는 것을. 노인이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으로. 기다려요. 나는 노인의 팔을 붙잡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안개가 다시 나타나면 또 들어가야 하나요? 그건 당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하지만 제 수명이 줄어들죠. 하지만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더 나은 현재를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옳은 건가요? 노인이 내 눈을 들여다봤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뭔데요? 과거를 바꾸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노인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에겐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들과 손주들과 그 시간을 과거를 후회하는 데 쓰지 말고 지금을 사랑하는 데 쓰세요. 하지만 아내는 이미 떠났습니다. 젊은 날의 당신도 이미 선택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건 지금의 당신뿐입니다. 노인이 걷기 시작했다. 천천히 산책로를 따라. 잘 사세요. 그리고 노인이 뒤돌아봤다. 20년 후 우리 다시 만나면 저한테 좋은 소식을 들려주세요. 무슨 소식이요? 당신이 행복했다고. 남은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노인이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아니, 안개는 없었다. 맑은 아침이었다. 그냥 사라진 것이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안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산책을 했지만 그저 평범한 산책로였다. 안개도 시간 여행도 없었다. 대신 다른 것들이 생겼다. 아들이 자주 전화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어때요? 오늘은 안 돼. 내일 손주들 데리고 올래? 좋아요. 애들이 좋아하겠네요. 며느리도 편해졌다. 아버님, 이거 아버님 좋아하시는 반찬이에요. 많이 해왔어요. 고맙네. 자네도 고생이 많아.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오, 정말 잘 그렸구나. 할아버지가 액자에 넣어서 걸어놔야겠네. 진짜요? 그럼 할아버지 집에서 제일 좋은 자리. 작은 순간들이었다. 거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순간들이 쌓여서 인생이 되는 거였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진지하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 네, 더 밝아지셨어요. 웃음도 많아지시고. 그런가?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 좋은 일. 안개 속에서 시간을 여행한 것. 젊은 나를 만난 것. 미래의 나를 만난 것. 아니었다. 자네들이 자주 찾아와 줘서. 네, 그게 제일 좋은 일이야. 자네들이, 손주들이 할아버지를 찾아와 주는 것. 아들의 눈이 붉어졌다. 아버지, 미안하다. 아들아, 자네가 어렸을 때 제대로 못해줘서. 아니에요.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최선이었을까? 네,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그래도 우릴 위해 버텨주신 거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하죠.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앞으로 더 자주 올게요.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 그러자. 한 달이 지났다. 안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바람이 멎어졌다. 새 소리가 멈췄다. 또 안개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두렵지 않았다.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천천히, 침착하게. 안개가 걷혔다. 익숙한 장소가 나타났다. 집이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가 아니었다. 40년 전 아내와 함께 살던 연립주택. 현관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40년 공안 매일 했던 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아내가 있었다. 젊은 아내가 아니었다. 70살의 아내. 죽기 직전의 아내. 여보. 아내가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늦었네요. 걱정했어요. 미안. 산책하다가. 괜찮아요. 저녁했어요.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식탁에 앉았다.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었다. 아내가 건너편에 앉았다.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밥을 떴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다. 맛있었다. 아내가 해준 음식은 항상 맛있었다. 여보. 아내가 나를 불렀다. 행복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뭐, 지금 행복하냐고요? 아내의 눈빛이 따뜻했다. 우리 50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가난했고, 힘들었고, 때론 싸우기도 했지만, 영희야, 그래도 행복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여서 눈물이 났다. 나도 행복했어. 정말요? 정말이야. 비록 제대로 표현 못했지만 알아요.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날 사랑한 거 다 알았어요. 미안해. 더 잘해줄 걸. 괜찮아요. 충분했어요. 아내가 일어나 내 옆으로 왔다. 등을 토닥여 줬다. 이제 놓아줘요. 뭐, 날, 후회를, 과거를. 하지만 당신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들들과 손주들과 그 시간을 나 때문에 슬퍼하며 보내지 말아요. 영희야, 나는 행복했어요. 진짜로. 그러니 당신도 행복하세요. 아내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따뜻했다. 사랑해요, 여보. 나도 사랑해. 아내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사라졌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집도 사라졌다. 나는 다시 산책로에 서 있었다. 그날 이후 안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3개월이 지났다. 나는 아들 집으로 이사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짐이 될까 봐. 하지만 아들이 간곡히 부탁했다. 아버지, 우리랑 같이 사세요. 제발. 결국 허락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손주들이 깨워줬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할아버지, 같이 밥 먹어요. 식탁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들, 며느리, 손주들, 그리고 나. 웃음이 넘쳤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할아버지, 저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대단한데? 역시 우리 손주.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행복해. 진심이었다. 1년이 지났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봤다. 달이 밝았다. 문득 산책이 하고 싶어졌다. 조용히 나갔다. 아무도 깨우고 싶지 않았다. 근처 공원으로 갔다. 밤이었지만 가로등이 밝았다. 벤치에 앉았다. 고요했다. 이제 괜찮은 것 같아. 혼잣말을 했다. 후회가 없다고는 못하겠다. 여전히 아내가 그리웠고 젊은 날의 실수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완벽한 인생은 없다. 실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최선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게 선물이었다. 고마워.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다. 아내에게, 안개에게, 아니면 나 자신에게. 그때 바람이 불었다. 안개가 밀려왔다. 마지막 안개. 나는 알았다. 이게 마지막이라는 걸.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 75살의 나. 1년 전의 나. 처음 안개를 만났을 때의 나. 그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당신은 나야. 나는 그에게 다가갔다. 1년 후에 너. 1년 후. 그래. 그리고 해줄 말이 있어. 뭔데요? 나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아들이 연락할 거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거야. 아들 집으로 이사 가게 될 거고. 정말요? 그래. 하지만 그러려면 내가 선택해야 해. 뭘요? 과거를 놓아줘. 후회를 내려놔. 그리고 지금을 살아. 1년 전에 내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뭔데요? 산책을 계속. 매일 아침. 그게 내 삶의 의식이 될 거야.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 평화를 줄 거야. 감사합니다. 천만에. 우리는 한 사람이니까. 나는 그를 안아줬다. 그리고 안개가 걷혔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달빛이 밝았다. 평온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안개는 다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괜찮았다. 더 이상 과거로 갈 필요가 없었으니까. 지금이 충분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갔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다. 거실 소파에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나를 기다리다 잠든 것 같았다. 담요를 덮어줬다. 고맙다. 아들아. 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76년을 살았다. 완벽하지 않았다. 실수도 많았고 후회도 많았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함께한 순간들이 있었고 그 순간들이 모여 내 인생이 됐다. 그걸로 충분했다. 고마워. 인생아. 마지막 속삭임. 그리고 잠이 들었다. 평온한 잠. 다음 날 아침. 손주가 방문을 두드렸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다. 평화로운 얼굴로 미소를 지은 채 영원한 잠에 들어 계셨다. 장례식장. 많은 사람들이 왔다. 아들들, 손주들,
친척들, 이웃들, 좋은 분이셨어요. 마지막까지 행복해 보이셨어요. 복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의 위로. 큰아들은 영정사진 앞에 섰다. 아버지의 미소가 보였다. 아버지, 조용히 말했다. 행복하셨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사진 속 아버지의 미소가 말해주고 있었다. 그래, 행복했어. 마지막 1년은 정말로. 에필로그. 그로부터 20년. 한 노인이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9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노인.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익숙한 산책로였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길.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이곳을 걸었다고 했다. 그래서 나도 가끔 온다. 아버지를 기억하려고. 벤치에 앉아 쉬었다. 그때 바람이 멎었다. 새 소리가 멈췄다. 이상한데. 주위를 둘러봤다. 그리고 봤다. 안개가 밀려오는 것을. 하얀 짙은 안개. 저게 뭐지? 안개가 나를 감쌌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아버지? 그랬다. 70대의 아버지가 서 있었다. 미소를 지으며. 아들아, 아버지, 정말 아버지세요? 그래,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서 왔어. 무슨?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가족을 사랑해라. 매일 말해줘.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눈물이 났다. 알아요, 아버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 잘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나를 안아줬다. 따뜻했다. 잘 살아, 아들아. 후회 없이. 네, 아버지. 안개가 걷혔다. 아버지가 사라졌다. 하지만 온기는 남았다. 가슴 속에. 나는 벤치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산책로를 따라. 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을. 이제 나도 걷는다. 매일 아침. 가족을 생각하며. 사랑을 되새기며. 그렇게 산책로는 이어진다. 세대에서 세대로. 안개 속을 지나. 시간을 건너. 사랑은 계속된다. 영원히.